최근 뉴스에서 다시금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니 뭐니 말들이 많죠. 그러면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는 상황이 오게 되면 반드시 주가는 하락을 하는 걸까요? 아니 도대체 장단기 금리 역전이 뭐길래 이렇게 사람들을 긴장하게 만드는 걸까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미국의 주식시장은 하락했고 덩달아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의 주식시장은 하락을 했네요. 도대체 장단기 금리차가 뭐길래 이렇게 공포를 주는 걸까요? 그리고 이건 진짜 공포가 되어 폭락의 전조가 되는 걸까요? 경기 침체의 전조라 불린다는 이 지표는 약 10년 만에 현실화되면서 미국 국채 시장에서 이 10년물 금리가 3개월물 금리보다 낮아진 게 결국 하근이 된 겁니다. 결국 10년의 금리보다 3개월물의 금리가 더 높다는 아주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건데요. 그럼 과연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정말 지금 바로 벌벌 떨면서 주식을 매도해야 하는 게 과연 맞는 걸까요? 물론 결론은 제가 주식을 매도해야 된다고 안 하겠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깍시 인사드립니다. 솔직히 경제 분석이란 게 쉽지 않죠. 크게 투자 앞에서 인간은 세 가지 분류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상승을 외치는 자, 하락을 외치는 자, 아무 생각 없는 자. 뭐 상승도 좋고 하락도 좋아요. 그만큼 관심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 그런데 아무 생각이 없이 사는 사람은 되지 말자는 겁니다. 적어도 자본주의에서 우리는 살고 있으니까요. 근래에 세계 주식시장은 매우 혼란스럽고 상승보다는 하락을 외치는 사람이 많고 말 그대로 이런 변동성 있는 시점에서 투자를 하는 게 과연 맞는 걸까요? 그리고 누구의 말을 믿어야 될까? 뭐 이 사람만 들으면 이 사람 말도 맞는 것 같고 또 다른 데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 사람 말도 맞는 것 같고 상당히 혼란스럽죠. 그래서 사실 그건 지극히 정상적인 행동이고 전문가들조차도 이 같은 상황을 놓고도 전혀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정확하게 상승과 하락의 시점을 맞추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신이 아니라면 어느 누가 와도 정확하게 맞추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죠. 다만 현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앞을 내다본다면 그 결과는 분명히 알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 또한 제 자신을 수없이 검증하려고 애쓰고 있죠. 뭐 쓸데없는 이야기가 길었어요. 최근 장단기 금리차 이슈로 다시금 떠들썩하죠. 또 다시금 왜 이 뉴스가 안 나오냐 했습니다. 나올 때가 되었는데 말이죠. 그럼 장단기 금리차가 12년 만에 역전되었다고 호들갑인데 이것이 의미하는 게 과연 뭘까요? 예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은행에 적금 1년짜리가 이자가 크겠습니까? 아니면 3년짜리가 이자가 크겠습니까? 당연히 장기로 가는 이 3년이 높아야 되겠죠. 이 국채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채는 나라가 돈을 빌려주면서 주는 이 차용증이라 보면 되는데요. 이 10년채는 10년 만기이고 이 3년채는 3년 만기가 됩니다. 이것도 역시 10년채가 높아야겠죠. 그런데 최근에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은 이 단기간의 금리가 더 높은 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아니 10년을 빌려주면 이자로 10,000원을 주고 3개월을 빌려주면 이자로 12,000원을 준다는데 어느 누가 미쳤다고 10년을 빌려주겠냐 이거죠. 그러면 이런 기이한 현상들이 이번에만 나타나는 특수한 경우인가? 그럼 장단기 국채금리와 주가지수를 통해 역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정말 그들의 말처럼 아래 공포가 찾아오는 걸까? 이 지표는 그만큼 중요한 지표인가? 역사적으로 보면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던 타이밍은 2000년도와 2007년이 제가 기억하고 있는 이 대표적인 시점인데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2000년도 IT 버블 때의 주가 하락은 이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던 시점에 IT 버블 폭락이 찾아왔네요. 이걸 보면 적중률이 상당히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시점에 하락과 하락이 시작되어서 길고도 긴 하락 국면이 시작되었죠. 2007년경에도 역시 장단기 금리 역전 이후 어김없이 하락 장세로 이어졌고 그 이후에는 리먼 파산의 금융위기가 찾아옵니다. 이런 역사적인 흐름만 봐도 장단기 금리 역전은 사람들이 호들갑 떨 만큼 침체의 공포를 불러오는 데 있어서 믿을 만한 지표라고 생각이 되죠. 분명히 틀린 말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역사가 그랬다고 하니까 당연히 호들갑 떨만하네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사실 저는 이 지표를 사실상 참고만 할 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인즉슨 신뢰도가 높지 않다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장단기 금리 역전으로 인해 주가가 반드시 하락을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 차트를 보게 되면, 다시 면밀하게 보게 되면 1990년대 초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긴 했으나 주가 지수는 상승을 했고요. 95년도 역시도 접근했지만 상승을 하고 2005년의 경우도 똑같아요. 그럼 미국 주식 말고 신흥국 주식인 우리나라 코스피를 한번 대입해 볼게요. 역시나 크게 다르지가 않죠. 오히려 장단기 금리차 역전 시기에 이 폭등하는 구간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사실 이 장단기 금리차 역전은 물가 억제를 위한 이 정책 금리 인상기에는 단기 금리가 이 장기 금리보다 높아지는 현상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이런 현상들은 어차피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이 현상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금리 인상기에는 어김없이 이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결국 이런 사이클 속에서 찾아오는 지표 중에 불과하다는 것이고요. 당연히 다가오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면 최소 1년이나 3년 이후에 경기 악화로 나타내는 경우가 있어도 지금 당장 폭락하기는 매우 힘들다는 거예요. 오히려 역사적으로도 그래왔듯이 메이저들은 이런 저가 매입 시기에 보유 수량을 늘렸고 그 이후에는 이 상당한 주가 상승 시기가 왔다는 겁니다. 특히나 1970년대 말 80년대 초를 보게 되면 금리를 폭등시키는 구간에 엄청난 장단기 금리차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에도 주가는 멈추지 않고 올라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볼 때 수없이 셀 수 없는 금리 인상기에 어김없이 장단기 금리차 역전 현상이 나왔고 이 장단기 근접이나 역전 시에 곧바로 침체가 다가올 거다라고 말하는 것은 경제를 뉴스로 배운 이들의 아무 근거 없는 소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평소에 사고 싶었던 주식이나 ETF를 매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차라리 다른 지표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모르겠지만 이 장단기 금리차로 매도를 외친다는 것은 너무나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동안의 경험적인 관점에서 많은 분석가와 전문가들은 장단기 금리 역전에 따른 경기 위축과 주가 조정을 두려워하고 있을 거지만 오히려 역으로 폭락의 시기는 시차와 갭을 두고 다가왔으며 이 갭 구간에 주가가 많이 상승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주식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 당장 들고 있는 주식을 이 금리 역전이 발생했다고 당장 팔 게 아니라 이런 지표도 있구나, 좀 더 지켜봐야지 하고 홀딩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물론 장단기 금리 역전으로만 향후 경기 및 증시가 이 과거와 같이 동일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100% 말할 수는 없지만 역사적으로 봐도 장단기 금리 역전은 증시에 있어서 좋은 징조만은 아니다라고 단연 말할 수 있지만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 이후에 그 침체가 나타난다는 것을 봐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요소에 염려는 하되 절대 지금 이거 하나 때문에 주식을 전략 매도할 시점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였어요. 최근 미국의 물가 상승률 하락과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연준도 그에 따라 눈높이를 조정하고 통화 긴축을 중단하고 감망하고 있으면서 금리를 동결하는 상태로 연준은 아주 표준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으로부터 시작되어 유럽 및 일본 등 선진국의 주요 중앙은행에서도 이 완화적인 스탠스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이 유로 영상에서 언급한 올해 여름 3분기쯤 첫 기준금리를 인상 시점으로 잡았던 유로도 올해 이후로 연장하고 14년과 16년에 시행했던 장기 대출 프로그램도 올해 9월부터 재개하기로 결정하면서 다시금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 장세가 예상된다는 겁니다. 일본은 계속적으로 물가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면 추가 완화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고 미국, 유럽 모두가 올해 금리 인상을 유보함에 따라 여타 국가의 선진국 한국도 금리 동결이 예상되고 신흥국은 금리 인하 기조가 예상되는 바이며 이런 금리 동결 추세는 시장의 유동성을 불어와
다시금 각종 경제지표에 호조를 낳게 될 것이며, 이런 반복되는 흐름 속에서 올해 말이냐 내년에는 미 연준의 얼마 남지 않은 금리 카드를 빠르면 올해 말이냐 내년에는 반드시 사용하게 될 것이라 보고 있어요. 이런 금리 동결과 QT 종료 조합은 달러 유동성 팽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보고 있고, 미국 주식보다는 이 신흥국의 주식에 투자하여 이런 장단기 금리 차라는 일개 잡음에 불과한 이런 소식에 흔들리지 말고 본인이 평소에 눈여겨보던 곳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적각시는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준비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의견이 도움이 되실런지는 모르겠지만 나름 유익하셨다면 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을 설정해 주시면 바로 영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주 꾸준히 성실하게 초심을 잃지 않고 영상을 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